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2013년 1월 13일의 금요일, JP몰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대형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일부 차량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2023년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오늘의 첫째 이슈, 13일이 금요일에 행운이 계속될까요? Will luck hold on Friday the 13th. 주식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인 후 목요일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은 7월 이후 처음으로 5일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다시 분기별 수익을 보고할 때이며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13일이 금요일은 시즌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아닙니다. 대형은행과 델타가 숫자를 파헤치는 투자자로서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이 금요일 다우는 100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11월 이후 최고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은행 실적을 소화하고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기하면서 주식은 금요일 상승했습니다. 모든 주요 지수는 깊은 적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 후 녹색으로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는 111.64포인트 0.33% 상승한 34,302.61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상승한 3,999.09에 나스닥 지수는 0.71% 상승한 11,079.16에 마감했습니다. S&P와 나스닥은 각각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11월 이후 최고의 주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82% 상승한 후 일주일 동안 아웃퍼폼했습니다. S&P는 2.67%, 다우지수는 2% 상승했습니다. 베어드의 투자전략 애널리스트인 로스 마이필드에 따르면 은행 실적은 이날 주식에 부담을 주었지만 투자자들이 어쨌든 예상했던 부정적인 뉴스를 어느 정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서가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금융불안은 블록버스터급 분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약간의 감정적 파동을 제공할 뿐이며 은행들이 실적 시즌을 주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넓은 그림을 보는 방식에 대한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이필드는 솔직히 시장은 촉매제 없이 지난 몇 주 동안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랠리를 펼쳤습니다. 지난 분기 수익이 절반으로 줄었던 웰즈 파고는 경제가 지난 몇 분기 동안 있었던 것보다 더 나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P몰건 체이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경미한 경기 침체가 중심 사례이기 때문에 신용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은 3분기에 49% 증가 23억 달러의 신용 손실 충당금을 공시했습니다.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들도 약한 불황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델타 에어라인즈가 2022년 4분기 추정치를 상회하는 수익과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약 4%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이러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지표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1년 인플레이션 전망이 4%로 3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목요일 발표된 12월 CPI 보고서에 이어 11월에 비해 가격이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6.5% 상승했지만 그 결과는 연준이 곧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희망을 고조시켰습니다. 은행 실적은 미국 소비자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여전히 버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몰건은 금요일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4분기 결과는 미국 소비자가 인플레이션과 연준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분기가 출시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마지막 업데이트의 소비자 프로필 측면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말해서 나는 그것을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꽤 건전한 초과 저축 쿠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고용되면 임금 인상을 받고 있는 소비자로 특징 지을 것입니다. 라고 선임 포트폴리오 관리자인 매트 스터키가 말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매니저먼트에서 스터키는 전반적인 지출 증가율을 해마다 보면 인플레이션 수준에 여전히 성장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장은 소비자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여기에서 지켜봐야 할 핵심 영역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통령 임기 3년차가 역사적으로 중기 하락하고 주식의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 전략가인 스테픈 수트마이어는 대통령 임기 3년차는 중간고사 이후 80%가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균적으로 S&P 500은 그러한 해에 18% 이상 상승했다고 수트마이어는 말했습니다. S&P 500은 2022년에 19.4% 하락하여 약세의 장애에 빠졌습니다. 확실히 세계 경제 전망에 여전히 어둡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2023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2023년 수익 추정치를 삭감한다고 베렌버그는 말합니다. 베렌버그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오면서 수익 추정치를 삭감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전략가들은 S&P 500 주식의 59%가 지난 한 달 동안 2023년 수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어 지난 40년 동안 세 번째로 큰 하향 조정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베른버그는 12월 포워드 컨센서스 수익을 기준으로 순 다운그레이드 영역에서 향하면서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의 순 장구간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후 2분기 동안 합리적 의미 있는 수익 재설정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이익이 뒤따르는 범위 신호를 촉발했다고 울페 리서치는 말합니다. 울페 리서치가 따르는 이 폭의 신호가 다시 한번 정확하다면 시장은 몇 달 동안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롭 긴즈버그는 금요일 러셀 3000 지수에 상장된 주식의 50% 이상이 1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러한 현상이 22번째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한 신호가 역사적으로 강력한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긴즈버그는 러셀 3000이 신호가 나타난 후 평균 5.9%의 수익이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5개월 후 평균 수익률은 8.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긴즈버그는 단기 과매수 현상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쇼텀 오버버트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장은 과거에 이 신호에 따른 최근 이익을 단기적으로 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P 500 주식의 60%가 단기 과매수 상태라고 차트 분석가는 말합니다. 차트 분석가 캐시 스탁톤은 금요일 세션에 진입하면서 S&P 500의 60% 이상이 단기 과매수 조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 설립자는 메모에서 이는 모멘텀이 다음 주에 사라질 것임을 시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범위 측정의 과거 최고점은 SPX의 하락 기류는 1, 2주 앞당겨 조기 경고를 제공했습니다. S&P 500은 트레이더들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는 베팅을 쌓으면서 11월 이후 가장 강력한 일주 실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와 나스닥 컴포지트도 주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은 인플레이션 하락, 은행 CEO의 경기 침체 경고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금요일에 주요 은행들이 완만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와 결합된 목요일의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준이 곧 중단하거나 심지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지만 그러려면 중앙은행의 또 다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이코노미스트이자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로렌 굿위는
연준의 정책을 믿기 위해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굿 이는 지난 회의에서 페드 위원의 압도적 다수가 올해 페드 펀드 금리를 5%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앙은행가들이 너무 빨리 일시 중지하는 결과에 대해 표현한 우려를 감안할 때 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합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정책 금리를 시장이 말하는 것보다 25 베이스 포인트 높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둔화나 경제 성장의 급격한 붕괴를 보지 않는 한 나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굳건히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뱅크 아메리카가 캐터필러를 업그레이드한 내용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캐터필러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광범위한 소재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마이클 페니건은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캐터필러가 경기 둔화에 취약하지만 거시 및 비즈니스 주기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고유한 역학이 기대치 대비 훨씬 높은 최저 수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터필러 스토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과소평가된 로드맵이 있다고 믿습니다. 투자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의 목표주가 295불은 목표주가 295불은 목요일 종가 대비 15.7%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JP모르건의 신용 손실 충당금은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었습니다. JP모르건의 대규모 신용카드 포트폴리오 때문일 수도 있고 경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은행의 우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은행은 경쟁사보다 빠른 속도로 은행 손실 충당금을 늘렸습니다. 마치 JP모르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는 22년 대선 충당금 증가에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시 완화되고 거래자들은 4분의 1포인트 금리 인상에 완전히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대해 인플레이션 감소는 연준이 몇 주 안에 금리 인상 수준을 낮추고 곧 모두 끝낼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합니다. 금요일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1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4%로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동시에 거래자들은 연준의 다음 이틀간의 회의가 끝나는 2월 1일에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을 94.2%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12월의 0.5%포인트 인상보다 더 작은 움직임으로 4번 연속 0.75포인트 인상에서 감속한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가격 압력이 약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기대치가 잘 고정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로치 엘필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이달 말 예정된 회의에서 0.25% 인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준이 가까운 장래에 일시 중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도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즈의 소스니크는 소금 한 알로 은행 수입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투자자들이 은행의 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외면함에 따라 주식은 아침 저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즈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소스니크에 따르면 이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나머지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종종 은행 실적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NBC의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에 은행은 수입 시즌의 개막 공연과 비슷하며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는지 알 것입니다. 가끔은 개막 공연을 듣고 싶을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이 경우 은행은 매우 특이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이자율에 의존하고 다른 산업이 거의 하지 않는 정도로 거래 수익에 의존합니다. 진정한 핵심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고객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JP 몰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오늘 아침에 1, 2% 하락했는지 안다면 내가 몸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4분기 이익을 21% 하락했습니다. 시티그룹은 금요일 4분기 이익이 21% 감소했으며 은행이 경제가 약해짐에 따라 신용손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비축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소위 대순 충당금을 확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리마켓 거래에서 주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채권시장 부문이 31% 증가한 기록적인 수익을 보인 후였습니다.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시티그룹도 투자은행 수익의 급격한 감소와 씨름하고 있으며 이는 분기 거래 결과의 예상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시티그룹의 순이익은 전년도의 32억 달러에서 21% 감소 25억 달러로 기록했는데 이는 앞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민간은행의 대출 증가 때문입니다. 약점은 높은 수익과 낮은 비용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경미한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니아는 올해 약간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JP 몰건의 전망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약간의 경기 침체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것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그 결과 준비금 반복론의 95%가 2023년의 경기 침체 환경에 가중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모니아는 투자자와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세션 동안 마지막으로 1.7% 하락했습니다. 소비심리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달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는 12월 59.7%에서 64.6으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전년도 대비 약 4%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책임자인 조나단 수는 두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글로벌 요인의 변화가 최근 개선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시장 혼란이 그녀의 혁신 주식의 기회를 창출한다고 말합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그녀의 경력에서 파괴적인 기술 주식이 금리 인상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이 이보다 더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는 새로운 블로그 게시물에서 월스트리트에서 45년,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30년을 넘게 일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탈구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혁신 전략이 시장이 바닥을 칠 때 컴백을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대표 아크 이노베이션 ETF 2022년에 67% 하락했고 새해에는 13.6% 반등했습니다. 나는 현재의 시장 혼란이 주식시장이 회복될 때 혁신 전략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라고 우드는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눈에 띄지만 위기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켄하임은 테슬라를 팔겠다고 말합니다. 구켄하임은 테슬라 강등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의 4분기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중립에서 매도합니다. 전반적으로 FY23의 도전적인 배경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테슬라가 볼륨 성장 또는 총 마진을 희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격 책정 조치에 따라 총 마진에 대한 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FY23 추정치의 30배에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생성하며 이제 향후 3년 동안 10% CAGR의 성장으로 예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이 최신 가격이나 소식에 반응하면서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웰즈화구 주가는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4% 하락했습니다. 웰즈화구 주식은 은행이 이익 감소를 보고한 후 금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웰즈화구의 순이익은 1년 전 57억 5천만 달러, 주당 1.38달러에서 50% 감소 28억 6천만 달러, 주당 67센트였습니다.
은행은 1년 전에 충당금을 4,520억 달러 줄인 후 신용 손실을 위해 9억 5,700만 달러를 비축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의 4분기 수익과 수익이 금요일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항공사는 4분기 조정된 주당 순이익이 1.48달러라고 발표했는데 애널리스트 추정치 1.33달러와 비교됩니다. 정유 판매를 제외한 조정 수익은 122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는 122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분기 실적 전망이 불투명 가운데 새벽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JP몰건은 경미한 경기 침체가 핵심 사례라고 말합니다. JP몰건은 4분기 주당 순이익 3.57달러, 매출 35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344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의 EPS 추정치는 주당 3.07달러였지만 비교 가능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JP몰건 주가는 은행이 경미한 경기 침체가 중심 사례이기 때문에 신용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약 2%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현재 소비자들이 여전히 초과 현금을 지출하고 기업이 건전한 상태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및 식량 공급이 취약한 상태, 구매력을 잠식하고 금리를 높이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전례 없는 양적 경기 침체 등 지정학적 긴장에서 오는 역풍의 궁극적인 역할을 알지 못합니다. 긴축이라고 회장 겸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발표하면서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상해 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리피니티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주당 77센트를 상회하는 지난 분기 주당 85센트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후 초기 거래에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246억 6천만 달러로 리피니티브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예상 243억 달러에 비해 적었습니다. 은행에 따르면 높은 금리는 순이자 수입이 20% 증가한 147억 달러로 결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식은 초기 거래에서 거의 평평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금리 전망을 모니터링함에 따라 유럽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금요일 아침 2022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이전 세션을 마감한 후 조심스럽게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 건강관리주는 1.1%, 자동차는 1.5% 하락하는 등 초반에 0.4% 상승했습니다. 회사가 상업주 출시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버진 갤라틱이 급등합니다. 버진 갤라틱의 주가는 우주관광회사가 2023년 2분기에 상업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후 확장거래에서 19% 급등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미카엘 콜그레지오 CEO의 고문으로 계속 활동할 우주항공 시스템 부문 사장인 스와미 라이어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SEC가 암호화폐 기업 제네시스 제미니를 제소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목요일 암호화폐 회사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고소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EARN 고수익 제품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 및 제공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는 2021년 2월 대출기관인 제네시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최대 8%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SEC 관계자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이 제품을 증권 공모로 등록했어야 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인 대형은행의 보고 시작, 빅뱅크즈 스타트 리포팅. 지금까지 대형은행들의 실적을 보고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JP몰건 체이스, 웰스파그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자들이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증거와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월스트리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 모든 수익을 보고되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은 더 높은 금리가 이자 소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스트리트를 이겼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금요일 미국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역시 한편 4분기 이익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세 번째, 델타 수입 도착, 델타 earnings arrive. 델타 항공사가 2022년을 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견뎌냈기 때문에 결과는 금요일 추정치를 쉽게 상회했습니다.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회사의 조정된 주당 수익은 1.48달러, 1.48달러, 수익은 134.4억 달러로 2019년 4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주당 1.33달러, 수익 122.3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회사는 주당 15센트에서 40센트 범위를 예상한다고 말했고 분석가들은 주당 50%를 예상했습니다. 델타항공의 수입은 경쟁사인 아메리카 항공에 이어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4분기 전망을 높였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네 번째,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미국 유로 가격이나 테슬라 커트 프라이스 인 US 유로. 테슬라 인도가 기대 이하의 4분기를 마무리한 후 미국과 유럽에서 일부 차량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전기 자동차 공간에서 최고의 개였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리도 급등하여 소비자가 새 차를 구입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혼란스럽고 논란이 많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트위터 인수로 인해 회사 브랜드를 손상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022년에 60% 이상 하락한 후 1월 현재까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팀 쿡의 급여 삭감, 팀 쿡 takes a pay cut. 애플의 팀 쿡은 급여 삭감을 요구했고 그것이 그가 얻은 것입니다. 더 애플 CEO는 급여 패키지에 대한 이사의 투표 후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회사에 나쁜 해를 보낸 후 다운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은 많은 기술 세계에도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이사의 쿡에 대한 신뢰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쿡의 급여 삭감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년에 그는 총 8,300만 달러의 주식 보상, 1,200만 달러의 인센티브, 300만 달러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는 총 4,9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급여 삭감을 요구한 팀 쿡이 과연 자신의 급여도 삭감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13일이 금요일 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은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그리고 먼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오늘 내가 투자하는 공부가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